네, 화상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게요. 자, 화상의 종류는 이제 열화상,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혹시 뭐, 그러니까 확 이렇게 어, 뜨거운 바람이, 그러니까 이거 뭐, 주전자에서 뜨거운 김이 확 나오는데 거기에 피부를 댔다든지, 그리고 라면 국물을 확 엎었다든지 이랬을 때 있는 스별 화상, 그리고 접촉 화상은 뭐 난로를 껴안았다든지 뭐 이럴 때 생기는 게 이제 열 화상이다. 화학 화상은 이제 케미컬 뻔이다 해서요. 뭐 강염기, 강산 이런 거 이제 노출이 됐을 때 이제 화학 화상이라고 하죠. 일렉트리컬 뻔을 해서요. 이제 그 전봇대에 이제 그 전기 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전이 되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전기화상. 방사선 화상은 이렇게 지금 유방암 이렇게 수술하신 분이신데 여기에 방사선을 쬐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방사선 화상이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은요. 화상의 종류는 1도, 2도, 3도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거는 화상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는 거의 이렇게 빨갛게만 되는 거. 이게 이제 1도면 이렇게 불나가 이렇게 생기는 물집이 생기는 수포성 이런 것들이 2도 화상이다 해서 표피와 진피 일부에 영향을 좀 주는 거고 3도 화상은요. 3도 화상은 더 깊게 이렇게 되면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 혈관, 근육뼈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3도 화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도 화상은 이렇게 빨갛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피만 파괴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별로 흉터를 남기지 않고 특별히 처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쓸리고 따갑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후시딘 같은 거 조금 발라주시면 조금 빠른 속도로 좀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냥 놔둬도 저절로 낫는 게 1도 화상입니다. 자, 이도 화상은요, 표재성 부분층 화상과 심부 부분층 화상으로 좀 나눠지고 있고, 표피와 진피의 조직이 이제 파괴되는 게 이제 표재성이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심부 부분층 화상이다 해서 진피층으로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이러면서 여기에는 물집이 없고 넓고 창백한 이런 그런 모습 보이면서 손상 부위에 얼룩덜룩 얼룩덜룩 이렇게 보이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신경 말단 부위가 많이 이제 파괴가 돼 가지고요. 요 표재성보다는 좀 통증이 조금 덜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거는 더 심한데 통증을 느끼는 그게 이제 그 신경세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파괴가 됐기 때문에 신경 말단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얘가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걸리면 얘는 한 3주에서 6주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심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걸로 일단 되고 있죠. 3도는 이제 전층 화상으로 해서요. 이렇게 그 표피, 진피, 피하 조직, 혈관, 신경뼈까지 이제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표피의 탄력성이 이제 소실이 되고 이제 가죽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죠. 신경 발단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다 찔겨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근골격계 할 때 컴파트먼트 신드롬 그때 그 구획 증후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피부에 탄력성이 없음으로써 요 안쪽으로 다 눌리면서 신경이 눌리고 이제 혈관이 다 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끝부분 말단 부위가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쫙 이렇게 빠샤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개를 넣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순환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감각이 전혀 없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피부 이식을 해야지만 되고요. 여기서 차오르는 거를 좀 기다리는 기에는 좀 이렇게 그 힐링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제가 이번 시험에도 낼 텐데 구분의 법칙으로 해서 이 환자가 화상이 몇 퍼센트냐, 몇 도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환자의 예후에 대해서 이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구분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 머리 부분은 9%인데 앞면 4.5, 뒷면 4.5 해서 9. 그리고 여기 가슴 부위는요. 이렇게 반띵 해가지고 여기가 9, 여기가 9 해서 합해서 18, 뒤쪽에 18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팔 쪽 앞쪽에서는 4.5, 뒤쪽 4.5 이렇게 해서 팔 하나가 9 이렇게 되고요. 다리도 아래 위 면적이 넓으니까 아래 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다. 다리는 아래 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9, 9
뒷면 9 해서 여기에서 이제 18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기 그렇게 해갖고 다 하다 보면 이제 10군데가 되고 그러니까 99가 되거든요. 이걸 다 합하면. 네. 그래서 99가 되는데 1%는 어디? 성기.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법칙은 이 환자가 어디에 손상을 받았는데 이 환자 지금 몇 %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쪽 흉부와 뒤쪽 등 전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18% 플러스 앞쪽 흉부니까 9%죠. 그쵸? 그렇게 해서 환자가 27%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흉부와 복부 이렇게 다 합하면 18%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앞면이다 생각해서 18로 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런드 브라우더 차트라고 해서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있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 관리는 응급기, 급성기, 재활기로 나눠서 일단 하고 있고요. 응급기는 3일 정도 화상을 입고 나서 이제 하루나 이제 24시간에서 이제 72시간까지 해서 1일에서 3일까지로 일단 길게 봤을 때 이렇게 하고요. 급성기는 응급기 말, 그러니까 한 3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를 급성기라 보고, 재활기는 이제 사회 복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환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언제일까요? 응급기죠. 급성기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럼 응급기를 넘어서 환자가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피부 이식, 상처 치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환자가 감염의 찬스가 굉장히 높죠. 피부에 그 방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염 찬스가 굉장히 높아서 좀 환자가 좀 광범위하게 면적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된 건데 역격리를 해서요.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기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다 겹쳐져 있고 흉터, 스카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 팔을 굽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재활 이런 것들도 시키고 이제 피부도 이제 계속 성형 수술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재활기다.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통합성 변화는 피부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피부의 기능이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피부의 정상 기능이 상실이 되면서 감염의 위험, 감각장애, 체온 조절장애, 발한기능장애, 수분 소실, 비타민 D 합성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응급기 간호에서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은 이 환자가 죽고 사는 환자의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요. 체액 소실, 부종, 혈류량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체액 전해질 불균형을 일단 맞춰줘야 하는데, 자, 환자가 이렇게 그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됐으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가 되면서 그 수포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물이 이동을 막 세포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혈관 내에 체액이 이제 빠져나가는 혈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저혈량성 쇼크가 일단 나타나고 핍뇨가 일단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조직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거기로 이제 단백질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질 삼투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혈액 내에 이제 저단백 혈증이 일단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파괴가 계속되면서 세포 외액으로 이제 칼륨이 계속 이제 유출이 되면서 혈액 내에 고칼륨 혈증, 예, 그 고칼륨 혈증, 그 보통 그 그러니까 조직이 손상이 됐다라는 표시가 이제 포타시움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혈액 내에도 이제 칼륨이 계속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제 고칼륨 혈증이 일단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서 그 환자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화상을 입고
이제 통증과 뭐 굉장히 좀 공포와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느끼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내분비계 반응으로 이제 그 알도스테론의 이제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신장에서 나트륨을 제 흡수를 증가가 시키지만 나트륨이 그 화상 부위에서 체액과 함께 혈관에서 간질 쪽으로 그 세포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신체 내에 나트륨 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혈액 내에 나트륨이 계속 저하가 되면서 하이포나트레미아, 그러니까 저나트륨 혈증이 일단 계속 이제 생기게 되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칼륨 혈증, 세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고칼륨 혈증, 그다음에 그 이런 알도스테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신장에서의 나트륨이 증가가 되지만 화상 부위에서 체액과 함께 간질 쪽으로 빠지는 나트륨의 손실, 이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저나트륨 혈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성 산증과 저혈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체액의 전해질에 이제 불균형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책의 198페이지에 보시면 체액과 전해질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에는 되게 깐촐하게 이렇게 적어놨지만 책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이해만 좀 하시고요. 여기에서 응급기의 체액과 전해질에서는 고칼륨 혈증과 저나트륨 혈증, 그리고 대사성 산증, 저혈량증, 이런 불균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체액 손실이 이제 계속 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모세혈관의 누출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페이지 199페이지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는데 24시간 정도가 좀 지나게 된다. 이렇게 되고 중단이 이제 24시간 지나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체액의 재이동이 이제 다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체액의 재이동은 화상 조직의 손상 깊이에 따라서 일단 다르게 되면서 화상 후에 4일 정도가 지나면 좀 멈추게 되는 그런 멈추게 되는 그런 그 이제 마냥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때 그 계속해서 일단 그 혈액의 아까 그 저혈량증 때문에 계속 하이포볼레믹이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계속 혈량을 좀 많이 따라간다면 이때는 오히려 그 수행요법이 좀 오버가 좀 될 수 있어서요. 잘 조절을 하시면서 그 인풋 아웃풋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거고, 자, 화상 후에 48에서 72시간 동안이 지나고 나면 이뇨기가 시작이 되면서 모세혈관막의 투과성이 회복이 되면서 부종액이 간질강에서 혈관으로 일단 이동하는, 그러면서 혈액이 증가되면서 이뇨가 증진되고 부종이 사라지면서 체중이 이제 수일에 걸쳐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뇨기에도 신장에서 나트륨 배설이 증가하고 그 화상의 상처에서 나트륨 소실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고요. 대신에 그 혈중의 칼륨은 다시 세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칼륨은 오히려 고칼륨 혈증에서 저칼륨 혈증으로 일단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깐촐하게 이제 또 적어 놨으니까요.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책하고 참고해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표를 정리를 했는데요. 화상이 일어나면 혈관 투과력이 올라가면서 부종이 생기고 거기에 불나가 생기고 물이 이동하고 이렇게 되면서 세포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혈관 내에는 혈액량이 좀 줄어들고 이 피가 끈덕지다 보니까 말초 저항이 올라가면서 화상 쇼크가 오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자, 이제 이쪽에 오른쪽 표로 보시면 이제 혈관 내에 용적도 줄고 HCT가 이제 그 혈관 내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HCT가 올라가는, 탈수되는 증상, 이런 것들 보이면서 일단 점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표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이해가 쉽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이 좀 저하가 돼서요. 여기에 그 감염에 대한 1차 방어 기전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감염과 폐혈증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염증
그 염증과 상처 치유에서는 손상 후 6시간에서 12시간 내에 섬유화 세포, 콜라겐 세포가 일단 나타나서 상처 치유가 일단 시작되는 것으로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심혈관계, 부정맥, 저혈량 쇼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호흡기로는 저산소증, 상기도 손상, 호두계 이하 흡입 손상, 호흡기 운동 손상, 기도 폐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폐 쪽으로 일단 응급대에 일단 호흡기에 대한 일단 문제가 일단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화기를 흡입을 해서요. 기관지에 그 손상을 이제 초래를 해서 상기도의 부종이 일어나게 된다면 상기도의 폐색이 초래돼서 흡입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입 손상으로 그 안쪽이 이제 그 기도가 화상을 입으면서 여기에 이제 섬모 활동 상실, 분비 과다, 심각한 점막 부종, 기관지 수축 이런 것들이 이제 초래를 하면서 계면 활성제가 감소되고 이러면서 이제 무기폐가 일단 발생이 되는 거고요. 흡입 손상이 이제 심하게 있는 경우에 기도 폐쇄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천명음이 이제 들리지 않는 완전 들러붙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신속하게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빨리 기관 삭관을 해서 기계적 환기를 해서요 100% 산소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이제 독성 가스를 좀 많이 흡입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보통 뭐 하여튼 그 화재 현장에서 독성 가스 흡입하게 되면 보통 뭐 1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독가스의 흡입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손상도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100% 산소를 제공해서 빨리 리커버리 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응급실에 바로 왔다. 그러면은 바로 상기도 손상을 이제 보시는 걸로 일단 보시는데 보면 이제 얼굴이나 목 주변의 손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손상인지, 코털이 그을렸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변화됐는지, 마른 기침이 있는지, 협착음이 있는지, 끄름이나 혈액 섞인 객담을 보이는지, 저산소증 징후를 보이는지, 구강이나 인두점막 주변에 발적이나 수포를 보이는지, 혹시 뭐 쉰 목소리를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호흡기 손상을 의미하는 증상이어서요. 지금 환자가 호흡이 좀 봤는데 좀 까리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 바로 응급실에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빨리 콜해가지고 빨리 내려와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안쪽에 빨리 그 기도를 내시경 통해서 일단 브론코스코피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안쪽을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괜찮은지를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하고 나서도 또 계속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관찰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편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질식제나 이제 연기, 연로 인한 호흡기 손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트라키오나 이런 거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하게 되면 여기에 손상을 받은 거에서 또 이렇게 힐링 되는데 시간도 괜히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상 환자에서는요, 그냥 인투베이션 시행해서 이 호흡기를, 에어웨이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에어웨이가 부종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인투베이션 되어 있던 튜브만 빼서 그대로 힐링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부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 요로계에 이제 문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상을 입게 되면 굉장히 이제 통증이 심하고요. 환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위와 십이지장 궤양에 얼서가 생기는 이제 컬링 얼서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성 장폐쇄 그리고 구획 증후군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가피 절제를 이제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가피 절제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 그 책이 진짜 적나라하게 잘 나왔더라고. 페이지 206페이지 그림 9-10 보면 전신 화상으로 이렇게 되면서 환자가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구획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가피 절개를 해서요. 그런 압력을 좀 많이 줄여 놓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원 이송 전에 응급처치로는 환자 유해한 환경에서부터 분리를 시켜셔야 돼가지고 ABC로 해서요. 기도,
그다음에 호흡, 순환 순서로 해가지고 일단 응급처치를 빨리 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옷이 붙어 있다면 빨리 그 옷을 빨리 제거를 하고, 만약에 옷이 여기 들러붙었다 그러면은 물을 막 뿌려가면서 빨리 그 옷을 빨리 제거를 해버려야지만 이게 좀 손상이 나중에 더 깊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상 부위는 이제 열감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열을 빼야 되는, 예, 그래서 화상 부위를 식혀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찬물이나 뭐 이런 데로 해서 하지, 여기에 뭐 얼음 같은 거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2차 손상이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찬 거를 계속 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체온 조절이 이제 피부 손상으로 인해서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체온에 이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온 조절도 이제 잘 해주시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화학적 화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리게이션 샤워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2, 30분 정도, 알칼리 같은 경우는 그 1시간 정도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중화제는 사용을 하시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이제 응급실에 근무를 할 때 저쪽에서 이제 그 할머니 한 명이랑 중년 아주머니가 둘이서 완전 막 뛰어오는데 하의를 안 입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대체 저것은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 청소하려고 강염산을 이렇게 뿌려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염산이 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 이렇게 확 미끌리면서 거기 위에를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9에서 와서는 빨리 이제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의를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환자가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힘든지 바로 막, 응급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의를 안 입고 그냥 막 뛰어올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완전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일단 뛰어오는, 예, 그런 걸 이제 저도 되게 충격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오자마자 바로 셀라인을 거의 응급실에 있는 걸 거의 다 써서 막 이렇게 세척을 막 해주고 막 그랬었었는데요. 어쨌든 화학적 화상은 그렇게 막 이렇게 세척을 좀 열심히 잘 해주는 게 1차 간호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관리 해가지고 기도 확보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기관 흡입이 됐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화상 입은 지 한두 시간 이내에 기관 삭관을 해줘야 되고요. 기관 절개보다는 기관 삭관이 선호되는 것으로 일단은 잘 보시고, 기도 부종이 수일 경과한 다음에 완화되기 때문에 기관 삭관이 선호된다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유독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맥혈 가스 분석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보시고, 흡입선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100%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 상체 올려주고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해주고 한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심박 출량 증진 위해서 체액을 보충해 주셔야 되고 조직 관리를 증진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때 그 혈액량의 급격한 감소와 부종은 1008시간 이내에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거일로 인해서 하이포볼레믹으로 사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포 면적의 15에서 25% 환자는 정맥 내 수분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IV 라인을 잡는데 권한 18게이지 정도로 잡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센트라를 아예 잡아서 이제 완전히 콸콸 쏟아붓듯이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주는 그 책 보충량은 우리가 박스터 그 요법, 박스터법을 이용해서 이제 수행 요법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그 페이지 20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표 9-4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게 이제 박스터법이거든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BSA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9%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화상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토탈 바디 서페이스 에어리아라고 해서요. 토탈 퍼센트가 몇 퍼센트였냐, 그리고 이 환자가 몇 킬로그램이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4ml를 해가지고 주는데, 첫 8시간 동안 이거에 하루에 주입할 양의 그 24시간 동안 주입해야 될 양의 2분의 1을 1008시간 동안 공급을 하고요. 4분의 1은 다음 8시간,
그다음에 또 4분의 1은 나머지 8시간 동안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요. 처음에 8시간 동안은 좀 완전 콸콸콸콸 때려 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줄여서 이렇게 주시는 방법 이런 걸로 일단 하시면 되는 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액량을 조절을 해서 일단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 표는 밑에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지 202페이지에 표 나와 있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그 주시는 그 수액은요. 수액은 뭐 이렇게 그 오프로 DW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등장액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많이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셀라인보다는 오프로 DW를 보면 이게 뭐 셀라인에 1리터 준다 그러면 오프로 DW는 같은 등장액이지만 한 4배 정도를 줘야지만 같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혈액을 좀 많이 그러니까 혈량 하이포볼레믹으로 인해서 혈량을 따라가는 그 혈량 그 탈수를 따라가는 그런 걸로 일단 본다면 노말 셀라인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지금 이렇게 간질 강내로 계속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알부민이라든지 FFP라든지 덱스트란이라든지 이런 교지액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수액 공급을 계속 시켜주셔야 되겠고 수액을 공급하는 동안은 유치도뇨관을 삽입을 해서요 소변 배설량을 보시면서 수액 공급량을 이제 체킹을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간당 소변량이 시간당 한 30cc 이상은 되는 유지하는 걸로 보시면서 이제 수액 공급을 계속 따라가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증 관리에서는요, 이 환자들은 웬만한 뭐, 엔세이드 가지고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가고요. 이 환자들은, 그, 몰핀, 이런 마약성 진통제로 해서 하는데, 환자가 얼마나 심한지, 이 마약성 진통제를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거의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통증이 좀 심하거든요. 특히 이 환자들, 그 나중에 그 여기 그 급성기 그러니까 응급기 지나고 급성기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치료로 일단 너무 이제 접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조직을 다 제거를 해서 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죽은 조직을 다 제거를 해요. 그러면 환자가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병동에서 주사를 이제 맞춰가지고 일단 내려보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IV로 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IM은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M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증도 심하지만 이 통증이 심해서 IV로 일단 주기도 하지만 IM을 일단 주면요. 이게 흡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 통증 완화에 도움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 흡수가 지연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확 이제 그 서큘레이션이 이제 좀 다시 이제 원 상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흡수가 되면요 치명적으로 이제 진통제 축적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IM은 이제 피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처 간호는 세척하고 이제 괴사를 다 제거를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화상 전문 병원에서 이런 이제 물에 이런 수치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다 제거를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멸균 장갑 잘 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잘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피절개술로 해서 죽은 조직들 다 제거해 주시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양 공급은 환자가 굉장히 그 세포를 이제 계속 잘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일 5,000칼로리, 킬로칼로리 이상 계속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철분 공급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장음이 이제 장마비도 와 있고 초창기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음이 회복되고 장이 좀 다 잘 돌아오면 여기에 구강 섭취를 좀 시행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장마비 와 있고 이럴 때는 비위관을 삽입을 해서 이제 그 감압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응급기가 지나고 이제 급성기로 일단 넘어가서 여기에는 이제 이뇨가 시작되면서 이제 점차 이제 회복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서 이제 그 영양 상태 이런 것들 따라가면서 체중 감소가 이제 되지 않도록 잘 보시고, 그다음에 변연절제술 같은 걸 해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계속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드레싱을 계속 해주시면서 일단 진행을 하는데요. 요때 이제 피부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시행을 하는데, 죽은 조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도너, 자기 살 있잖아요. 살을 이제 떼가지고 이제 자가 이식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사체, 여기 뇌사자들 피부를 가지고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 209페이지 보면 보통 이식 공여 부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층 이식 공여 부위다 이렇게 해서 그 붉은색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층 이식 공여 부위다 해서 이제 팔 쪽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식 공여 부위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막 공간을 좀 주고요. 그런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뗀 다음에 롤러로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제 면적을 이렇게 넓혀요. 예, 그런 다음에 왼쪽에 20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물만 이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체표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림 9-12에 보시면 피부 이식의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지금 공여되어 있는 자리는 어떡하냐?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이제 보통 화상을 입으면요, 이게 그 세포가 그 재생 세포까지 다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식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공여를 한 거는 세포가 이렇게 소생을 할 수 있는 재생 세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뭐 그 메디폼이라든지 이런 거 덮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세포를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치료가 잘 시키면 원래 피부대로 다 돌아오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 피부를 이제 사용해서 인조 합성 드레싱 이런 것들도 이제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 네, 이제 보시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보심 이제 보통 이제 화상을 입으면 대부분 이제 꺼즈 같은 걸로 이제 실바딘 연고를 막 열심히 바르고 그 위에다 이제 꺼즈를 막 이렇게 많이 덮어놓고 막 이런 이제 폐쇄 드레싱을 좀 하시고 있을 텐데, 보통 개방법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부를 이제 공기 중에다가 노출하는데 대신에 이불 같은 거 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피가 크레드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환자의 이불 안 덮게 이렇게 하고 그 안쪽에 전등 같은 거 이렇게 켜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이제 일정한 습도와 이제 방의 실내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개방법, 폐쇄법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드레싱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제술을 이제 해서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나 근막이 나올 때까지 칼을 이용해서 이제 가피를 계속 제거를 해주는 게 근접절제술. 그리고 이제 근막절제술이라고 해서 표재성 근막까지 이렇게 화상 부위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우 깊고 이제 확장된 이제 화상에 이제 적용을 이제 하는 게 이제 근막절제. 아까 파시아 인시전, 아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쭉 그어서 이제 딱 넓혀 놓은 거 보셨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피부 이식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죽은 피부들 해가지고 다 제거를 하고요. 이제 도너에다가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해서 다 긁어내서 이 기계, 꼭 우리가 무슨 그거 기계 같잖아요. 칼국수 면 미는 거 같은 기계 같은 거요.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메싱으로 해가지고 넓혀서 붙여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한 번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정말 막 여러 차례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나마도 좀 정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럴 때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 한 25%
이상 입은 화상 입은 경우에 감염에 의해서 가장 많이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가장 조심하셔야 되겠고, 환경관리, 영양공급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활기로 이제 넘어가면요, 이제 경축 예방하셔야 되겠고, 이 환자 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눈도 계속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입 벌리기도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목 움직이기도 힘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때까지 이렇게 경축을 좀 예방하시고 교정을 좀 하는 것으로 일단 해주셔야 되겠고, 치료적 체위 유지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부목 고정하셔가지고 경축 예방하시고 적절한 모양으로 일단 잘 만들어서 환자의 그 어네토피칼한 그런 그 체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운동과 보행해서 재활치료 해주셔야 되겠고, 독립성 증진, 정서적 지지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켈로이드 체질에서 완전 조금 다쳐도 막 이렇게 확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엔 정말 답이 없어요. 이식해도 막 자라나기 때문에 정말 켈로이드 체질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버타임 된 시간은 제가 다 계산을 해서요. 나중에 좀 조절을 다 해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진도 때문에 일단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